토르크 디스터번스 옵저버를 또 따로 구성해가지고 토르크 디스터번스 옵저버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인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속도 제어기를 설계하는 걸 합시다. 속도 제어기를 설계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PID를 할 수도 있고 뭐 IP를 할 수도 있고, 근데 B텀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PI 제어기하고 IP 제어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일단 설명하는 건 캐스케이드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캐스케이드가 아니면 루프를 전부 다 한꺼번에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직도 인더스트리에서 스탠다드로 캐스케이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속도를 어떻게든지 속도 레퍼런스가 있죠. 그럼 속도를 특정했다고 치고, 이제 이거를 뭐 옵저버에서 올 수도 있고 타코 제네레이터에서 올 수도 있고 엔코더에서 MT 메소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처리했다고 합시다. 그다음 여기서 이 피드백 루프에서는 딜레이가 없다. 실제로 우리가 MT 메소드를 쓰면은 얼마만큼 딜레이가 있죠? 특정 주기의 절반만큼의 딜레이가 있고, 그 다음 옵저버를 쓰면은 여러분이 피드 포워딩 텀을 제대로 잘했다면 딜레이 없이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아이디얼하게 딜레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MT 메소드를 썼는데 이 딜레이 시간이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밴드위스에 영향을 줄 정도다. 일종의 딜레이 로패스 필터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이제 그 영향을 봐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일단 가정은 속도를 샘플링 하는 것은 충분히 이 밴드위스, 우리가 하려는 속도 제어기 밴드위스를 충분히 빠르게 하기 때문에 이건 아이디얼하게 유니티 피드백이다라고 보고, 그다음 PI 제어기가 있죠. PI 제어기가 있고, 그럼 여기에 어떤 형태로 이제 제어기를 넣으면 이게 출력이 나오죠. 그럼 피드백에 의해서 출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만약 로드 토르크를 알면 로드 토르크에 를 우리가 K-hat, 토르크 콘스탄트로 나눠가지고 전류에 해당하는 피드 포워드로 주면 되죠. 이 루프가 굉장히 이펙티브해요. 여러분이 로드 토르크에 대해서 100% 모르더라도 상당히 로드 토르크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으면 넣어서 플러스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커런트가 되고, 커런트를 이제 전류저기 레퍼런스가 되면 전류저기가 있겠죠. 전류저기가 나오고, 여기 전류저기의 어떤 토르크 상수를 곱하면 이게 토르크가 되고, 그 다음 토르크 디스터번스 토르크, 로드 토르크 빼면 관성.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JS 플러스 B가 있는데 B는 여기서 로드 토르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1차 딜레이를 보면 밴드위스 커런트 레귤레이션 룹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S 플러스 오메가 CC분의 커런트 레귤레이션의 밴드위스고 S 플러스 오메가 CC 이렇게 볼 수 있고, 스피드 레귤레이터, PI 레귤레이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KSP 플러스 S분의 KI. K는 토르크 콘스탄트고 J는 이너시아죠.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오픈룹으로 우리가 유닛 피드백이니까 오픈룹에 대해서 오픈룹 트랜스 펑션을 봅시다. 오픈룹 트랜스 펑션을 보면 단순히 PI 제어기, 다음 전류 제어기, 다음에 관성, K는 토르크 콘스탄트고 이런 걸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오픈룹에 대해서 풀면 어프로시메이션 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주파수가 낮을 때는 지금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보이는 거 보면 주파수가 굉장히 낮다. 주파수가 굉장히 낮으면 J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으면 오메가 좀 넣으면 이게 도미넌트하죠. 이게 도미넌트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굉장히 낮다. 그럼 이건 1이에요. 전류적인 1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굉장히 낮으면 요 텀이 있죠. 그래서 이거 결국 주파수가 낮을 때는 이렇게 보여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DK당 40dB로 이렇게 뚝 떨어지죠. 주파수가 중간쯤 되면 이 텀은 거의 이제 무시할 수 있고, KSP가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되고, 그 가정은 우리가 보는 이 주파수에서는 KSP가 도미넌트라고 보면 이거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주파수는 오메가 CC는 여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건 1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 있고. 그래서 이때는 KSP의 JS분의 K에서 이건 20dB로 디케이하죠. 다시 오메가 CC를 넘어가면 이게 이제 더 커지니까 이게 디케이 하죠. 그 다음에 이거 있고, 해서 다시 40dB로. 이와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를 그릴 수 있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는 오메가 CC고, 오메가 파이라는 건 뭔가 하면 뒤에 디파인 될 텐데, 오메가 파이는 단순히 KSI고 KSP에 비해요. 오메가 파이 어디 갔어? 오메가 파이라는 것은 오메가 파이라는 것은 KSI와 KSP에 비해요. 그래서 오메가 파이는 당연히 오메가 SC보다 작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통상하는 것은 오메가 파이는 오메가 CC하고 놓으면 여기 중간쯤에 이거는 여기 로그 스케일인데 중간쯤에 오메가 SC가 놓이게 보통 뭐 이렇게 표시를 하죠. 적절히 하여튼 이 오메가 SC라는 속도 지역의 밴드위스는 전류 지역의 밴드위스보다 훨씬 작고 오메가 파이 절점, PI 지역의 절점보다는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게 넣는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픈룹 트랜스 펑션이 되고, 여기에 요 펑션, 우리 오메가 SC에서 이 오픈룹 트랜스 펑션이 뭐가 돼야 되냐면, 개인이 1 돼야 되겠죠? 어차피 오픈룹 트랜스 펑션, 이게 유니트 피드백이니까 전체, 트랜스포메이션, 전체 클로즈룹 하면 JSC 오픈룹 분의 1 플러스 JSC 오픈룹이 되죠? 그래서 이게 개인이 결국 크기가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클로즈룹 하면, 여기서 SC에서 클로즈룹해서 이게 1이 되면, 크기가 1이 되면 결국 우리가 오픈룹 게인이 SC에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때 커런트 룹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스피드 레귤레이션은 KSP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오픈룹 게인,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 SC에서의 오픈룹 게인 어프록시메이션 하면 이거는 커런트 컨트롤러는 커런트 룹은 1이 되고 스피드 레귤레이터는 KSP로 보이고, 그러고 오메가 파이는 이렇게 정의돼서 오메가 파이가 오메가 S보다 굉장히 작다면 결국 오픈룹 게인은 뭘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오픈룹 스피드 컨트롤러의 밴드위스 부분에서 보면 결국 이건 KSP분의 JS분의 K가 되니까 이게 S 대신에 오메가 C 넣었을 때 1 되면 되죠. 1 되게 세팅하면 뭐 그럼 개인 세팅되고, 그 다음에 그때 각을 봅시다. 그때 각을 크기는 이제 이걸로 나온다 그랬고, 각을 보면 이거의 각 더하기 이거의 각, 이거의 되게 오픈룹의 각을 보면 이거의 각, 이거의 각인데, 그때 우리가 SCS 보면 오메가 SCS 보면 이거는 결국 이 오메가 KSIB에서 이게 오메가 SC가 오메가 파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건 무시할 수 있고, 이건 1이고, 이거 넣으면 이건 1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오메가 SC하고 오메가 CC에 보면 오메가 SC가 훨씬 작죠. 이건 거의 1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1,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거 J만 남죠. 이거는 뭐 approximate J만 남죠. 그럼 이거 결국 J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90도예요. 마이너스 90도. 결국 오픈룹 게인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걸 1유니트로 만들면 마이너스 J가 되죠. 마이너스 J를 갖고 와서 오픈룹 게인 트랜스 펑션에 넣으면 1 플러스 오픈룹 게인분의 오픈룹 게인. 그래서 이걸 이밸류에이션 할 때 오메가 SC를 넣고 이밸류에이션 하면 그때가 마이너스 J라고 해서 1 마이너스 J분의 마이너스 J 하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45도. 원래 저기가 그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크기는 루트 2분의 1 되고 작은 마이너스 45도 떨어지면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게인을 세팅해야 되냐? 그럼 이거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1 되게 세팅하면 되죠. 그럼 오메가 SC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오메가 SC라는 것은 KSP는 넘어가면 오메가 SC만 결정하면 토르크 콘스탄트와 이너시아에서 그 게인이 결정되죠. 자동으로 게인이 결정돼요. 그래서 오메가 SC는 KSP분의 KJ니까 KSP라는 것은 K분의 J 오메가 C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의 자유도가 있죠. 왜 자유도가 있냐면 KSC와 KSP는 오메가 파이라는 걸 정해주는데, 오메가 파이는 어떻게 됐어요? 오메가 파이는 아까 전에 충분히 오메가 파이는 여기서 여기 오메가 SC보다 충분히 작으면 되죠. 그럼 얼마가 작은 게 충분히 작은 거냐? 얼마나 작은 게? 되게 5분의 1 이하, 5분의 1 이하가 충분히 작은 거다. 5분의 1에서 10분의 1. 그래서 오메가 SC 5분의 1보다 10분의 1 사이에 오메가 파이를 넣고 오메가 파이를 적절히 선정한 다음에 KSI를 정하면 된다. 그럼 KSP와 KSI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건 타임 딜레이는 다 무시한 거예요. 타임 딜레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피드백이나 이런 데서 여기 출력에도 타임 딜레이가 없고, 자 그럼 타임 딜레이 생각할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금 속도 제어 루프가 돈다. 속도 제어 루프가 돌면 속도 제어 루프가 실행이 돼서 다 더해서 이 출력이 나가겠죠. 이게 만약 디지털 임플리멘테이션 한 다음에 속도 제어 루프에 타임 딜레이가 있을 거예요. 디지털 익스큐션 하면 그 타임 딜레이들이 여기 있을 수 있고, 피드백에 들어서 타임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뭐 디지털로 구현하면 딜레이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일단 딜레이를 고려 안 하고 한다 그러면 이 정도 게인이 되고, 다음 오메가 SC를 어떻게 세팅하는가 하면 보통 오메가 CC보다 굉장히 작아야 된다. 뭐 오메가 CC에 비해서 10분의 1이나 5분의 1. 왜냐하면 오메가 SC에서 볼 때 오메가 CC는 거의 유니티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 SC라는 그 주파수형에서 볼 때 오메가 CC는 항상 한참 저쪽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주파수죠. 그러려면 높다는 게 얼마나 높으냐? 오더가 달라야 된다. 10분의 1이나 5분의 1. 그러니까 오메가 SC에 비해서 10배나 5배 정도 이게 높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 SC는 실제로 아까 전에 우리 뭘 했죠? 여기서 샘플링 한 것들, 샘플링 해가지고 샘플링한 딜레이, 이거 무시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냥 아이디얼하게 아이디얼하게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샘플링에 의해서 딜레이가 생기는데 그 딜레이는 무시할 만큼 작아야 된다. 그럼 얼만큼 작아야 되냐? 되게 샘플링 타임, 스피드 샘플링 하는 것에 비해서 2파이의 스피드 샘플링 프리퀀시에 비해서 10배에서 20분 이하가 돼야 된다. 그 정도로 잡아야 된다. 이게 많이 가까워지면, 이거보다 샘플링 우리가 천천히 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디지털 딜레이가 이제 시스템이 영향을 주죠. 이거보다 작아야 된다.
이 정도로 세팅하면 된다. 대충 개인을 우리가 잡는 그런 그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넣어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루프를 풀면, 이 루프를 쫙 다 풀면, 이거 싹 다 풀면, 루프를 풀면 어떻게 트랜스 펑션이 나오냐 하면, 트랜스 펑션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오메가 RM분의 오메가 이거는 우리가 커런트 컨트롤 루프는 1로 고려한 거예요. 커런트 컨트롤 루프가 있는 반차 시스템이 되는데, 커런트 컨트롤 루프는 우리가 지금 스피드 컨트롤 리스폰스 볼 때는 커런트 컨트롤 루프는 1로 어프로키메이션에서 보면 2차 시스템이 되죠. PI 여기에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관성에서 하나 나오고. 2차 커브가 나오니까 2차 커브는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갖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KSP, 이거 근 가지고 비교하면, 여기서 요거 있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비교하면, 이제 요 파이가, 오메가 파이가 KSI와 KSP의 B죠. 그래서 이걸 갖다 여러분이 뭘로 비교하는가 하면, 여기서 S 제곱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이거 뭐하고, 지금 분모를 2차 시스템이니까 아이겐 밸류 정의할 수 있죠. S 제곱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이렇게 2차 시스템을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댐핑이라는 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여기서 주어진 제타라는 댐핑이라는 것은 루트 오메가 SC분의 4 오메가 파이. 그래서 N을 어떻게 주냐? 이거 비례를 어떻게 주냐? 오메가 파이를 오메가 SC보다 얼마나 작게 주냐? 만약에 아까 전에 5배를 준다 그래요. N을 5배를 준다 그러면 제타가 2의 루트 5 되죠. 10배를 준다면 2의 루트 10. 그래서 여러분이 5배만 주면 2의 루트 5 같으면 이건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오버댐핑된 케이스예요. 오버댐핑된 케이스로 여러분이 그냥 잡은 거예요. 만약에 이걸 10배로 주면 2분의 루트 10이니까 댐핑 개수가 훨씬 커지. 그렇게 댐핑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그러면 댐핑을 만약에 우리가 오버댐핑으로 잡으면 사실 이거의 리스폰스는 오메가 RM을 스텝으로 줬을 때 오버슛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불행히도 여기 제로가 있죠. 제로 때문에 우리가 설계한 대로 리스폰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제타를 1보다 키워서 오버댐핑을 써서 여기 스텝 리스폰스가 오버슛 없이 따라가게 설계를 해도 위에 제로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인풋이 2개죠. 여기서 원래 시스템 인풋은 2개였어요. 보면 로우 토로크에 대한 인풋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이 로우 토로크에 대해서 속도에 대한 것도 트랜스 펑션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속도에 대한 그 트랜스 펑션과 이렇게 되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토크가 커지면 속도는 떨어지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로가 원점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설계해가지고 만약에 오버댐핑으로 설계하면 이건 오실레이션 없이 따라가게 할 수 있는데, 속도 제어 응답은 이것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래서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것도 많이 써요. IP 스피드 컨트롤. 이건 일종의 스테이트 피드백이에요. PI 제어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여기 아이템이죠. 그 다음에 이건 스테이트 피드백이에요. 스테이트를 피드백하잖아. 그럼 스테이트 피드백 하는데 이걸 어떤 사람 섀도우 PI 제어기 뭐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이제 인더스트리에서는 IP 제어기라고 부르는데 Integrate and Proportional.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액티브 댐핑이죠. 액티브 댐핑. 이거는 오메가 RM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토르크를 하면 이건 프릭션이에요. 프릭션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댐핑.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럼 IP 제어기. 그럼 이렇게 제어기를 설계하면 이거는 제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이거 설계할 때 오메가 CC는 물론 이게 만드는 속도 제어기 밴드위스보다 이게 훨씬 크다고 치면은 이건 그냥 1로 놓고, 그러니까 이건 artificial viscous damping이 되죠. KSP가. 물론 이제 개수는 틀리죠. 왜냐면 여기는 전류로 나오니까 이게 만약 정확하게 댐핑 텀이 되려면 이게 토르크로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토르크 콘스탄트하고 환산한 댐핑 텀이 되죠. 그래서 이걸 트랜스 펑션을 구하면 이렇게 나요. 위에 제로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갖다 댐핑이 1보다 크게 설계를 하면, 아까 전에 오메가 파이가 4보다 크게 설계를 하면, 오메가 파이가 4보다 크게, 아까 오메가 파이와 오메가 SC의 레이쇼가 4보다 크게 설계를 하면, 이거는 무조건 오버댐핑이 되죠. 오버댐핑이 되니까 이건 오버슛이 없어요. 우리가 설계한 대로 따라가죠. 그 다음에 IP 레귤레이터의 재미난 거는 이렇게 하면 요거에 대해서 요거의 리스폰스는 PI 제어기와 똑같아요. 요것에 대한 요것의 리스폰스. 지금 요것에 대한 요것의 리스폰스. PI 제어기 똑같고 오로지 틀리는 건 이것뿐에 이거가 틀리죠. 그래서 IP 제어기에 대해서 다시 그대로 디스터번스 토르크에 대해서 속도를 풀면 이건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IP 지역을 쓰면 좋겠다. IP 지역을 쓰면 좋겠다는 이유는 IP 지역을 쓰면 설계한 대로 나오니까, 리스폰스가. 우리가 오버슛이 없도록 설계를 하면 이건 오버슛 없이 설계되는데, 리스폰스가 나오는데, 이제 이 IP 지역을 쓰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약점이 하나 있는데, IP 지역을 우리가 아주 똑같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IP 지역이와 PI 지역의 차이가 뭐죠? IP 지역이 PI 지역의 차이는 여기 오메가 RM이 이렇게 레퍼런스로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여기 KP, KI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가죠. 이게 뭐 이제 여기 K 하면 토록 콘스턴트 K 하면 이게 IA 레퍼런스고 피드백 그 빼고 이건 TE 레퍼런스가 되죠. 자, 이게 하나고 오메가 RM.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보면 이렇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오메가 RM 레퍼런스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죠. KI S분의 1에다가 여기에 KP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갔죠. 이렇게 오메가 RM이고 K, PE. 자, 여기서 보면 속도 레퍼런스가 빡 뛰면, 속도 레퍼런스가 스텝으로 딱 들어오면, 속도 레퍼런스가 스텝으로 돌았을 때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게 시간에 대해서 오메가 RM 레퍼런스가 이렇게 스텝으로 이렇게 뛰었다. 스텝으로 뛰면 여기 속도 오차가 없다가 스텝으로 뛰면 스텝만큼의 오차가 생겼으니까 KP가 들어와서 바로 인식이 탁 나와요. 스텝 인식이.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스텝으로 뛰면 KI를 적분해서 가니까 서서히 올라가요. 그 차이가 두 개의 리스폰스에 똑같은 차이가 들어갔을 때 댐핑 1이라고 놓으면 두 개 다 제타 댐핑 개수를 1이라고 놓고 밴드위스를 똑같이 오메가 ST로 설정하면 리스폰스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전류 레퍼런스 하나는 바로 팍 뛰어가지고 서서히 줄어들어요. 왜 서서히 줄어드냐면 이제 이 토르크가 나가면 관성에 의해서 들어올 때니까 속도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럼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고 하나는 똑같이 해가지고 주면 똑같은 개수로 주고 똑같은 제어루프 다 개인 다 똑같고 똑같이 스텝 주면 하나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최대치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PI 지역인 T equal 0에서 최대치가 나와요. 그 최대값이 2A 오메가 SC고 그 다음에 이 IP 지역인 시간이 조금 지나간 다음에 최대치가 나오는데 A 오메가 SC에 나누기 exponential log 자이언 E예요. 그래서 2A 오메가 SC로 나와요. 요만큼 차이가 나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한 건가 하면 똑같은 밴드위스, 똑같은 오메가 SC를 지정하면 IP 지역에는 출력이 적게 나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티 와인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내보낼 수 있는 여기서 이 시스템이 여기가 내보낼 전류의 리미트는 당연히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럼 그 리미트를 똑같게 한다면 이게 여기 가서 딱 걸리겠다. 이게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전류다. 그럼 이것도 만약 맥시멈으로 준다면 더 끌어올릴 수 있죠. 더 끌어올리면 오메가 SC를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냐면 2의 익스포넨셜, 2의 2만큼 더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5.44배 정도 더 끌어올릴 수 있어요. 밴드위스. 똑같은 출력이 나가려면. 그렇게 해야 비교적 정당한 비교가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인으로 똑같이 설정해가지고 KP하고 KI하고 IP 지역이 엄청 느리네. 근데 IP 지역이 실제로 출력을 조금밖에 안 쓰는 거다. 자, 그래서 이퀴벌런트 그래서 블록 다이어 스피드 컨트롤 IP 제어기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어기를 오메가 RM 해가지고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가 이퀴벌런트 하면 이게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가 보면 S분의 KSI고 KSP죠. 플러스 마이너스 KSP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걸 갖다가 어떻게 똑같이 해석하면 요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요 루프를 빼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1 플러스 KSI분의 S의 KSP 하면 요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곱하면 S분의 KSI가 역수니까 날라가고 KSP분의 있고 S분의 KSI면 있죠. 그럼 요거하고 똑같아요. 등가적으로. 요렇게 된 걸 그냥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럼 한 번 더 트랜스폼 한 번 더 바꾸면 그럼 위에 이걸 갖다가 여기 있던 걸 요리 돌린 거예요. 유니트로 하고 요리 돌리고 그럼 이건 유니티 피드백이 되죠. 그럼 다시 돌리면 1 플러스 KS분의 S분의 KS 똑같아요. 앞에 거하고. 그럼 이거 자세히 보면 이거 뭐냐 하면 이거
앞에 이거 계산, 이거 두 개 합쳐버리면 KSP분의 S분의 KS. 이건 그냥 PI 지역이죠. 그럼 레퍼런스에다가, 이건 뭐죠? 이거는 계산하면 S 플러스 KSP분의 KS의 KSP분의 KS이죠. 이건 대표적인 1차 로페스 필터죠. 다음 여기서 만약에 스텝 인풋이 들어오면 여기 로페스 필터를 거쳐서 커맨드를 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IP죠, 여기는. 커맨드가 스텝으로 들어오면 이걸 갖다가 부드럽게 로페스 필터를 거쳐서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주면 PI 지역이 돌린 거 똑같다. 그래서 이걸 그냥 트랜스펑션을 쓰면은 다시 요 그대로 이것분에 이것 쓰면 요 앞에 로페스 필터가 있는 거잖아. 로페스 필터가 있고 요와 같은 개수가 이 로페스 필터 더하기 PI 지역이 있는 거죠. 로페스 필터에다가 PI 지역이. 그러면 하면 똑같은 트랜스펑션이 나와요. 당연한 거죠. 분가 변화했으니까 똑같은 트랜스펑션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갖다 익스텐션 하면 사실 이걸 더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어떤 속도 제어기 루프에서 단순히 이건 PI 제어기가 아니고 어떤 형태의 제어기라도 설계할 수 있는데 G1S라는 트랜스펑션을 두고 G2S라는 트랜스펑션을 주면 G1S는 뭐에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오메가 RM과 오메가 RM이 오메가 RM을 레퍼런스를 잘 추적하는데 G1S라는 것은 레퍼런스 인풋 팔로잉 할 때 G1S와 G2S가 물론 다 관여하죠. 그 다음 디스터번스 리젝션에서 요것도 없는 G2S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옵티마이즈 할 수 있죠. 하나는 로우 토크 디스터번스에 대한 퍼포먼스를 옵티마이즈 하고, 하나는 레퍼런스 스피드 레퍼런스 팔로잉 할 때 옵티마이즈해서 2 degree of freedom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다음 특별히 이걸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여기다 알파라는 개수를 넣을 수 있어요. 알파라는 개수를 1-알파, 알파 하면 알파가 1이면 이건 그냥 PI 지역이 되죠. 알파가 0이면 IP 지역이 돼요. 그러니까 알파를 개수를 조정하면서 IP와 PI 지역을 적절히 믹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트랜스펑션과 하면 마찬가지로 알파가 여기 곱해지죠. 그래서 알파가 제로면 이거는 IP 지역이가 되고 알파가 1이면 PI 지역이 된다. 그러니까 그 대신 로우 토크 디스터번스는에 대한 트랜스펑션 똑같죠. 왜냐면 PI 지역이나 IP 지역이든 똑같으니까 여기는 알파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면 유닛 스텝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KSP하고 KSP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알파가 0.8 알파가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알파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된다. 리스폰스가 달라져서 그래서 알파가 커지면 PI 지역에 가까워서 오버슛이 커지고 그 대신에 라이징 타임이 빠르고 그다음 알파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IP 지역에 가깝고 이것은 오버슛이 작아지고 라이징 타임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PI 레귤레이터 밴드위스는 IP 레귤레이터 밴드위스가 크다. 똑같은 전류의 리미트를 갖고 있다면 IP 지역에는 제타가 1일 때 댐핑 개수를 1로 하면 거의 5배 이상 밴드위스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적절히 IP와 PI 지역을 유익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보면 자, 이제 안티와인더까지 넣으면 당연히 안티와인더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적분기가 있으니까 안티와인더까지 넣어서 하면 알파 KSP 1-알파 KSP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를 같이 조정할 수 있죠. IP 지역이 얼마, PI 지역이 얼마 쓸지. 알파를 1로 하면 PI 지역이고 알파를 0으로 하면 IP 지역이다. 적절히 알파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류 인풋과 아웃풋 그래서 우리가 준 전류와 실제로 토르크가 잘린 거 실제로 이제 모타에 이건 실제 이게 전류 레퍼런스는 모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들어가가지고 뭐 전류 저기가 잘 못해가지고 이게 전류가 더 잘린다 토르크가 못 간다 그럼 그 잘린 토르크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정말 모타에 들어가는 전류 기준으로 들어가는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서 KSA 해서 안티와인더 걸면 된다. KSA 값은 통상 뭘로 주는가 하면 T 지역에 개인의 분의 1로 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재미난 게, 자, 이거 굉장히 이제 유용한 테크닉인데, 정보를 알면 다 쓰는 게 좋다. 응? 정보를 알면 다 쓰는 게 좋다. 자, 이 오메가 RM,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PI 지역이만 봅시다. 물론 IP 지역이면서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PI 지역이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오메가 RM을 미분을 해서 여기다 K 해분의 J를 준다고 합시다. 그럼 오메가 RM이 변한다는 것은 결국 가속도죠, 가속도. 시간에 따라서 오메가 RM이 변합니다. 그 가속도라는 것은 결국 토르크이기 때문에 가속도에 해당하는 걸 값을
에다가 이노셜을 곱해가지고, 이노셜을 곱하고, 면 그게 토르크죠. 그걸 다시 K 햇스로 나누면 이게 전류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주면, PI 제어기는 속도가 차이가 나야, 오차가 생겨야 이 값이 반영되지만, 이거는 이게 변하면 오차 없이 그냥 가속도분을 그대로 토르크를 더 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근데 대개의 경우 이대로 이 보이는 대로 만들면 다 실패해요. 안 돼. 해보면 이제 망해.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S 때문에 미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는 게 오메가 RM을 미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메가 RM을 어떻게 미분하는가 하면 미분을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하면 하이패스 필터 형태로 쓰죠. 이걸 미분을 안 하고 S에다가 S 플러스 오메가 C분의 오메가 C를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밴드위스, 사실은 보대 플락 끓이면 미분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S에다 J 오메가 S 대신에 매그니튜드, S에 매그니튜드 쓰면 그냥 이렇게 쫙 끝도 없이 커져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겠다는 거죠. 일종의 이렇게 어프로키메이션 하면 이게 변하는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데, 그러면 이렇게 쓰면 리스폰스 하나, 빠른 응답을 원하는데 이쪽에서 동작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쓰기 힘들어. 실제로 물론 완전히 효과는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파워풀한 효과를 얻기가 힘들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여러분 로봇을 만든다? 로봇의 경로를 따라가는 조율을 한다? 거의 모든 서버 모션에서 여러분이 모션을 계획하면 어디부터 나오는가 하면 저크의 미분부터 얻잖아요. 저크의 미분부터 플래닝을 하고, 그 다음 저크의 미분을 가지고 적분해서 저크 구하고, 그걸 적분해서 다시 가속도 구하고,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 구하고, 속도를 적분해서 포지션을 구한다고. 이게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오메가 RM 해시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이미 저 위에 저크의 미분치를 연속해서 적분해서 이게 나왔잖아. 그럼 그 프로세스에서 이미 이게 있어요. 그럼 그걸 딱 갖고 와서 여기 넣으면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엄청나게 좋아져서, 그럼 이거 뭐가 좋아지냐면 이 속도 제어기에 밴드위스를 확 낮춰도 돼요. 이게 들어가서 속도 제어기의 밴드위스를 낮춰도 리스폰스 응답을 따라간다 이게 속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제어를 오랫동안 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했는데, 옛날에 CPU가 그렇게 성능이 안 좋을 때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층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많은 다른 엘리베이터랑 마찬가지면 층이 이제 위치 제어를 해야 됩니다. 층이 움직이는 거를 플래닝하는 CPU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명령을 받아가지고 제어하는 CPU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갈라놨나 하면, 여기서 갈라놨어요, 여기서. 속도, 그러니까 층 제어, 위치 제어해가지고 층에 서게 하는 그런 제어를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명령을 속도 코맨드를 주고, 그럼 그 속도 코맨드를 받아와서 다시 모타를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그걸 제어를 해요. 게다가 팀이 다르네? 모타 팀이 다르고 위치 제어 팀이 달라. 우리는 이제 절대로 대화를 안 해. 회사 가면 다 그랬어. 회사 있던 사람들은. 우리는 적군이야. 어차피 일을 갈라갖고 네가 많이 하냐 내가 많이 하냐 하니까 CPU도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를. 이렇게 제어하면, 그러니까 이 팀이, 우리 가속도가 필요한데? 가속도 네가 만들어 써라. 그럼 이거 미분하고 있어, 얘는. 미분하면 엉망진창이 되지.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하냐? 저쪽 팀에서는 이거 다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쓸 텐데. 그래가지고 해서 두 팀을 하나로 만들고, CPU도 하나로 쓰고. 그럼 안에 그냥 있잖아, 정보가. 그럼 리스폰스가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래서 리스폰스 실제로 이렇게 오메가 RM, 레퍼런스 피드포워드, 이걸 트랜스펑션으로 보여주면 오메가 RM분의 레퍼런스분의 오메가 RM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K와 J가 이퀄이라면, 여러분이 이게 쓰는 상수가 이 실제 상수하고 똑같다면 그냥 그건 1대 1. 이건 항상 1이라고. 유닛. 그러니까 이건 아이디얼 트래킹이 되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 물론 이거 할 때 여기서 이게 스텝으로 딱 뛰면 오메가 RM이 무한대가 될 거고, 그럼 무한대 아웃풋이 여기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오메가 RM을 사실은 위에서부터 적분부터 적분해서 나오면 그렇게 오메가 RM이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액셀러레이션을 피드포워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액셀러레이션을 정확하게 몰라도 실제로 시스템에서 관성도 바뀌고 그 다음에 토크 상수도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80%만 알아도 100 중에 80은 얘가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제어기 에러가 확 줄죠. 이건 에러가 무조건, 일단 PI 제어기는 에러가 있어야 동작하는데, 에러 없어도 동작하는 놈으로 80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꼭 피드포워드를 넣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 스티프니스라는 게 있는데, 다이나믹 스티프니스라는 것은 토르크 디스터번스에 대한 속도의 리스폰스의 역수예요. 자, 우리가 항상 이걸 봤죠. 이렇게 해가지고 토르크 인풋이 토르크 디스터번스 토르크냐, 디스터번스 토르크에 대해서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다이나믹 스티프니스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그냥 뒤집어가지고 매그니튜드만 본 거예요. 자, 이거 매그니튜드를 왜 스티프니스냐 하면, 자, 스티프니스 하면 이거 봅시다. 자, 이렇게 매달았다 갔다. 다음엔 우리가 스윙 장수는 F는 KX죠. 그래서 MG가 무게가 무거우면 이제 X가 늘어나죠. 이렇게 기준점에서부터 X가 이렇게 늘어난다. 다음 이게 스티프니스죠. 스티프니스가 크다. 스티프니스가 크다 그러면 엄청 강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매달아도 늘어나는 건 아주 극히 일부다. 극히 일부다. 그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티프니가 약하면 조금만 해도 훅 늘어나죠. 그러니까 또 스티프니스 이런 거 하죠. 벽에다가 막대기에서 비틀림 스티프죠. 다음에 이건 토르크는 K의 데타. 이것도 스티프니스예요. 이건 포셔널 스티프니스. 붙이는 거. 그래서 이 스티프니스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외란이 이게 M이 막 커도 스티프니스 크면은 외란이 커도 변동폭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스티프니스가 크게 만든다. 그러니까 외란이 팍 들어도 속도 변동이 없다. 이게 원하는 거잖아. 외란에 대해서 속도 변동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하죠?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데, 주파수가 굉장히 높다. 오메가가 굉장히 높은 영역에서 보자. 그러니까 빠르게 들어오는 외란이다. 빠르게 들어오는 외란이면 오메가가 굉장히 크면 이게 제곱 텀이니까 이거 다 무시할 수 있어요. 다 무시하고 결국 J의 J 오메가죠. 그러면 이때 스티프니스를 크게 하려면 관성을 키우면 돼요. 이건 당연한 거죠. 관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럼 외란이 높은 주파수로 막 들어와. 토르크가 굉장히 높은 주파수로 떨리는 토르크가 들어온다. 관성이 크면은 관성이 다 필터링 돼서 아무것도 속도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높은 주파수. 그러면 DC로 들어온다. 토르크가 DC로 들어온다. 로우 토르크 디스터번스 DC다. DC면 오메가가 대제로죠. 오메가 제로면 개인 KSI만 있으면 이건 무한대예요. 그럼 스티프니스가 무한대라는 것은 DC로 들어오는 토르크에 DC로 들어오는 디스터번스에 대해서는 시스템 반응 안 한다는 거죠. 페이크에서 반응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 속도에서는 오로지 뭐에 기대하는가 하면 중간 속도에서는 T게인에 기대한다. T게인을 올리면 중간 속도에서는 스티프니스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해갖고 우리 스티프니스를 평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 주파수 영역에서 이게 굉장히 큰 걸 원하는 거죠. 전 주파수 영역에서. 그럼 DC부터 전 주파수 영역에서 큰 걸 원하는데 키우려면 높은 주파수에서 키우려면 오로지 뭐 중간 속도나 낮은 속도에서는 PI 제어기 개인으로 되는데 높은 속도에서는 관성을 키워야 돼. 높은 주파수 제어기에서는. 관성을 키우는 건 다 이제 엄청난 돈이죠. 무게 꼽아야 됩니다. 무게를 꼽고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관성이 커지면 우리가 가속할 때 힘들어요. 가속 어떻게 쭉 일어나면 그 에너지를 가속 에너지를 관성이 가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다 공급해야지. 다시 감속시키려면 그 에너지를 또 뽑아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가속도를 알 수 있다면 가속도를 측정해가지고 알 수 있다면 KA를 곱하고 K 해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넣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가속도를 측정해가지고 KA 해가지고 K 해분의 1에서 넣어서 빼면은 이걸 갖다 여러분 트랜스 펑션을 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K하고 K헤드하고 비슷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크장도 비슷하다. 그럼 J분의 K알파죠. 그러니까 여기 K알파를 J보다 크게 주면 J하고 똑같게 주면 그냥 관성이 2배는 거죠. J보다 5배쯤 주면 관성이 6배 주는 거예요. 5배. 1에서 관성이 6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속에서 디스터번스 토크가 들어오면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와, 정말 좋은 방법이다. 이거의 문제점은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이게 문제점. 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굉장히 오래전에 알려진 거죠. 30년 전에. 실제로 써요, 이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 문제점 알아야 임플리멘테이션을 고려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자, 속도의 미분치가 필요하다. 그때 속도의 미분치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속도의 미분치가 가속도니까. 근데 야, 속도는 왜 어떻게 얻었냐? 타코 제너레이터에서 얻었다. 타코 제너레이터에서 얻었다. 그러면 속도가 말아 나오니까 그걸 미분하자. 아날로그 밸류잖아. 미분하면 노이즈가 붙어 있을 테니까 이제 끝난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엔코더에서 위치를 아니까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근데 위치를 갖고 우리 속도를 옵저버서 썼잖아. 근데 위치를 갖고 어쨌든 속도를 얻으려면 어떤 형태든지 미분을 해야 되죠. 그럼 다시 또 미분한 거야. 미분을 두 번 했지. 그럼 S제곱 텀이 어떻게든 임플리멘테이션 돼서 들어갔으니까 이 노이즈를 40dB로 앰플리파이 하는 거예요. 디케이 장사. 이게 이제 문제다. 그럼 이걸 이제 적절히 줄이려면 하이 프리퀀시에서 자르면 된다. 하이 프리퀀시에서. 하이 프리퀀시 자르면 되는데 하이 프리퀀시 자르려면 어떻게 되죠? 이거 지금 뭐 때문에 쓰는 거냐, 이거 뭐 때문에. 이거 뭐 때문에 쓰는가 하면, 오로지 하이 프리퀀시 형에서 리스폰스 개선하려고 쓰는데, 하이 프리퀀시에서 동작 안 하면 꽝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수백 헤르츠 대에서 쓰고 싶다.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디스터번스 리젝션 하는 게 이 오메가 헤르츠 대역이다. 그럼 여러분의 액셀레이션 인포메이션은 수백 헤르츠보다 최소한 5배쯤 높아야 될 거야. 그렇게 액셀레이션을 센싱해야 된다. 과연 그게 되겠냐?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것의 퀄리티가 이것을 어느 정도 주파수까지 믿을 수 있냐. 우리가 여기서 효과를 보려는 주파수 대역은 높은 주파수 대역이니까 그 대역까지 이게 충분히 빨라야 돼. 충분히 그 가속도 정보를 줘야 된다. 이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로테이팅 가속도 센서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엔코더처럼 만들어가지고 모터 축에 붙이면 가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어요. 상당히 비싸죠.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거를 지금은 이제 로테이셔널 모션에 적용하고 있는데 리니어 모터에 적용할 수 있어요. 다 지금 속도 제어기를 설계했는데 다 리니어 모션 이렇게 굉장히 많이 씁니다. 리니어 모터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리니어 모터는 뭐가 있죠? 리니어 모터는 리니어하게 움직이잖아. 가속도를 직접 뭘로? 맴스 기기로 가속도를 직접 굉장히 싸졌어요. 이제. 그래서 맴스 기기를 쓰면 수십 헤르츠, 수백 헤르츠까지도 가속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써서 피드백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럼 가속도를 직접 측정하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가속도를 측정하자 회전기에서 가속도를 측정, 진짜로 회전 가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붙이고, 그 뒤에 그걸 두 번 적분해서 더 좋은 방법, 그걸 두 번 적분해가지고, 한 번 적분하면 속도 나오고, 두 번 적분하면 위치 나온다. 속도 제어기 하려면 그 적분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이 있지. 왠지 속도 제어 해야 되니까. 적분하면 로패스 필터링이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건 찌약이에요. 왜냐면 가속도 센서에서 약간의 옵셋만 있으면, 아주 미약한 옵셋만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럼 그걸 적분해가지고 속도를 얻으면 날라가, 속도가.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건 효과가 작용 안 해. 따라서 속도 제어를 하려면, 혹은 포지션 제어를 하려면 가속도 센서도 붙여야 되고 속도 센서까지 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하나로 패키지로 하는 센서들도 나오고 있지만 밴드위스나 이런 게 상당히 리미트되어 있다. 그래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속도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 속도 제어기죠. 속도 제어기 했던 것처럼 갖고 가지고 가속도를 업적을 쓸 수 있어요. 별도의 가속도 업적을. 사실은 우리가 이거 보고 토크 업적도 만들었어요. 디스턴스 토크 업적. 이게 속도를 업저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 프로덕트로 여기가 이제 가속도 있는데, 디스터번스 토크인데, 그거 말고, 별도의 업저버를 써가지고, 똑같은 스트럭처 별도의 업저버를 써서, 우리가 디스터번스 토크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런 개념처럼 이것도 속도 업저버고, 인풋 똑같이 갖고 와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건 가속도를 얻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배운 가속도다. 가속도를.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위치 정보를 갖고 오죠. 전부 다 위치 정보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두 번 미분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 위치 정보가 굉장히 노이즈가 적고 하일리 다이나믹하게 들어와야 돼요. 위치 정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일리 다이나믹하면 엔코더 펄스가 굉장히 높아야겠죠. 하고 정밀하고. 엔코더 펄스가 뭐 100만 펄스쯤 들어온다. 그리고 오차가 굉장히 적다.
그러면 충분히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1000펄스 정도 되고 산업용으로 1000펄스 정도 되는 걸 쓰면 펄스와 펄스 사이 간격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 번 미분하면 이제 다 속도로 잘 맞아. 덜덜덜 떨지. 다음 안 쓰는 이만 못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고려해서 적용해야 된다. 그렇지만 리니어 모터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 가격도 싸고. 자,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집어넣으면, 이제, 디스터번스 토크가 되고, 그 다음에 KSD 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추정해가지고, 피드백하고, 가속도 레퍼런스를 피드 포워드하고, 이렇게 해서 다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안티바인더까지, PI 저기를 기준으로 했죠. 여기다 더 복잡하게 하려면 IP 저기까지 넣어서 믹스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PI 저기에다가, 가속도를 피드백하고, 가속도 레퍼런스를 피드 포워드하는 이런 저기를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위치 저기를 봅시다. 위치 저기는 PI 레귤레이터 위치 저기는 세타 RM과 세타 RM이 있으면 위치가 있으면 위치에다가 포지션 컨트롤을 써서 속도 레퍼런스가 들어가고 속도 레퍼런스가 다시 속도 저기에 들어가서 속도가 나오고 속도가 나가서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이게 루트죠. 근데 우리가 포지션 컨트롤러는 거의 대부분 포지션 컨트롤러는 P지역이밖에 안 써요. 왜 P지역이밖에 안 쓰냐 하면 P지역이만 써도 스테이트 에러가 없죠. 왜냐하면 적분기가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죠. 적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P지역이만 써도 스테이트 에러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걸 PI로 만들면 아이템이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오버슛이 생겨요. 근데 위치 지역에서 오버슛은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딱 서야 되는데 여기 딱 서는 걸 원하는데 이게 더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하다 섰다. 이게 오버슛이죠. 근데 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리니어 모터를 썼는데 이 앞에 물건이 있다. 이거. 가다가 들이박아서 깨지잖아. 그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돌아가서 포지션에 딱 서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섰다 이러면 회전하면서 그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데 오버슛 하면 실제 포지션이 넘어가는 거니까 깨질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오버슛을 되게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P지역이만 쓰면 된다. 그럼 이걸 갖다 루프를 보면 이거는 P지역이고 이거는 속도 지역이는 PI지역이고 그래서 이게 토르크로 나가죠. 토르크로 나가서 이 토르크가 다시 플랜트에 들어가서 이제 속도를 만들고 속도를 적분하면 오메가 R이 되죠. 그럼 이 속도 지역이를 단순히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는가? 속도 지역이 아까 전에 1차 시스템으로 S 플러스 오메가 S분의 오메가 S로 볼 수 있다고 했죠. 1차 시스템을 보고 이건 KP고 이거 적분해서 속도를 적분하면 각이죠. 그럼 요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KP를 설계할 수 있죠. 그럼 밴드위스. 그럼 오메가 SC에 대해서 KP를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미 설계되어 있고 속도적인 밴드위스는. 그러면 KP를 얼마로 잡으면 되냐? 아주 간단하게 이거 아까 전에 이루프 그냥 보면 세컨하드 시스템이죠. 여기 1차, 세컨하드 시스템. 세컨하드 시스템 고치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고 S제곱분의 이건 그러면 그대로 티피컬한 표준 2차로 고치면 2Z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KP를 9분의 오메가 SC, KP를 9분의 오메가 SC로 잡으면, KP를 9분의 오메가 SC로 잡으면, 이거의 오메가 N은 언댐프드 내추럴 프리퀀시는 오메가 SC의 3분의 1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포지션 컨트롤러의 밴드위스, 포지션 컨트롤러의 밴드위스는 속도 지역의 8분의 1쯤 된다. 뭐라 그랬죠? 아우트 루프는 이너 루프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 더 밴드위스가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너 루프가 5배에서 10배 빨라야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이너 루프가 8배쯤 빠르게 된 거죠. 8배쯤 빠르고 제타는 1.5로 이렇게 잡으면 제타가 자동으로 1.5가 된다. 1.5가 되면 절대로 오버슛 하지 않죠. 그래서 1.5 이건 폴이 제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버슛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P게인은 J의 속도 제어기의 P게인은 J 오메가 있을 아까 전에 잡은 거고 I게인은 5분질로 잡고 이거는 아까 전에 잡은 거와 똑같아요. 5분질로 잡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오메가 SC의 9분질로 P게인 하나만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밴드위스는 오메가 SC 속도 제어기의 8분의 1이 되고 댐핑은 1.5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졌냐 이거 다 뺏긴 거야 이거 다. 응? 이거 다 일본의 서버 메이커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건 진짜 프로젝트 안 해보면 모른다니까. 이거 그 애들이 수도 없이 많은 실험에서 이게 가장 옵티멀한 밸류다. 이 정도 하면 더 보면 좋다.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뭐 조정 조금 하면 되는데, 뭐, 아무 조정하려면 대충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려면 계속 해야 돼. 몸으로 떼어갖고 좋을 때까지. 근데 이거 수십 년 동안 걔들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찾아놓은 거야. 이런 건 잘 안 나오지.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자, 포지션 레귤레이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정보를 알고 있잖아. 자, 포지션 레귤레이터를 쓰는데, 위치 지역이 포지션 레귤레이터 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해줄 수 있는 것은, 가속도를 갖고 와서, 이너시아 해가지고, 토르크에다 피드포드, 이건 아까 전에 속도 지역이도 피드포드 한 거죠. 똑같은 개념을 이제 쓸 수 있다. 어차피 이건 속도 지역이 해서 연결해서 들어갈 거니까, 속도 지역이 연결해서 들어가면 이 텀 들어가죠. 그래서 쭉 다 합치면, 자, 저크부터 출발한다고 합시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서 저크의 미분치부터 출발하지만 저크부터 출발하면 저크를 적분하면 가속도가 나오죠. 가속도 레퍼런스를 쭉 갖고 와서 여기 피드보드하고 그 다음에 요거 딱 갖고 와가지고 한 번 더 적분하면 속도 레퍼런스 나오죠. 속도 레퍼런스를 이렇게 가고 어차피 속도 레퍼런스를 아니까 속도 레퍼런스를 위치 지역이 출력이 속도 레퍼런스잖아. 여기서 속도 레퍼런스를 아니까 그 피드보드를 주자 이거. 그럼 아는 정보 다 쓰는 거예요. 저크로부터 가속도 레퍼런스 피드보드하고 다음에 속도 레퍼런스 피드포워드하고 그다음 속도 지역이 쓰고 이 루프를 전부 다 위치분의 위치 여기 위치죠. 위치분의 위치로 위치분의 위치 이거 들어가서 J S분의 1 하면 다시 속도 나오죠. 속도를 S분의 1 하면 위치 나오죠. 피드백 클로즈룹 담아가지고 이거 풀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들어간 J 햇이 똑같아. J 햇이 실제 했다고 똑같아. 그럼 트랜스 펑션 1이야. 이렇게 피드포드 이런 식으로. 그럼 퍼펙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J가 조금 틀린다. J가 조금 틀려도 어때요? 아주 높은 주파수에서는 좀 차이가 나고 이 중간 대역까지는 퍼펙트하게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좋다. 이거. 사실 이런 정보는 다 있거든. 그래서 엘리베이터 제어할 때 이렇게 쓴다. 이거. 엄청 좋지. 엘리베이터는 이 시스템 없으면 동작 안 해. 왜 안 하느냐면 PI 제어기 게인을 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다 무시하고 우리 PI 제어기만 올리면 되지 뭐 다 없어도 PI 제어기만 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PI 제어기 게인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시스템에 공진이 있다. 그럼 공진 포인트가 있는데 PI 제어기가 공진 포인트보다 더 밴드위스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진이라는 게 뭔가 탁 건드리면 드르륵 떨잖아. 그럼 그걸 지금 억제하려고 하거든.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탁 치면은 떠는데 이걸 억제하려면 지는 더 떨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할 수 있는 공진 시스템이 있으면 공진보다 항상 주파수 제어 밴드위스를 낮춰라. 공진점을 자극하지 않게. 낮추면 그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 엉망진창이에요. 이제 그걸 온갖 꼼수로 이제 예측하고 잡아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피드포워드 밸류를 주면 된다. 피드포워드 밸류를 딱 주면 이건 주파수 낮아도 이게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 자, 인더스트리 이렇게 옵저버 뭐 이런 것도 뭐 굉장히 모던 지역이 이런 거 해가지고 공진점이 생기면 어떻게 스테이트 피드백 해가지고 공진점을 옮길 수 있죠. 아이겐 밸류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거 쓰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다 해결돼. 자, 인더스트리에서는 다 이렇게 해결한다. 자, 이게까지가 속도 제어기하고 포지션 제어기까지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어기에 좀 다른 거 변압 제어기를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전원이 그러니까 RL하고 인버터 같은 걸 가지고 전류 제어 삼상 전류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뭐 토르크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했는데 전력을 제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기 전원이 있고 우리 전류 제어를 해가지고 여기 DC단의 전압 DC단의 부하에 변동하는 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거에 질문 있는 사람 이제 좀 주제가 좀 바뀌니까 삼상 인버터를 써가지고 물론 이게 로드는 뭐 이제 여기서 다시 DC를 가지고 다른 데로 가겠죠. 그렇지만 티피컬하게 로드로 보면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이 전압을 어떻게 제어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제 전력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전력전자, 인버터에 대해서. 근데 인버터에 대해서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지금 위치 저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좋은 질문인데, 공진점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메카니컬 시스템이 있어도 공진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연결 구조에서 공진점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공진점이 있다. 낮은 주파수의 공진점이 있다. 그러면 메카니컬하게 댐핑을 줄 수 있고, 커플링이나 이런 거에서 플렉시블하게 해가지고 댐핑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진이 이렇게 샤프하게 보데플락 그린 공진점이 딱 끼잖아. 그걸 이제 뭉뚱그려갖고 그렇게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방법 중에 스피커하게 많이 쓰는 방법, 나치 필터를 있어요. 나치 필터.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여러분 토르크가 있잖아요. 토르크. 최종 출력이면 보면 이게 항상 토르크가 나오죠. 토르크. 이게 다 인더스트리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나치. 세카나드분의 세카나드. 보통 2차 정도로 해요. 세카나드분의 세카나드 노트 필터를 써가지고 여기서 공진점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이 보데플락 그림, 얘는 보데플락 그리면 오메가 이렇게 가고 이러다 이렇게 가다 여기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 공진점 알고 있는 공진점이다. 그럼 거기다 이거 딱 세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못하게 사면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노트 필터를 넣겠다, 안 넣겠다, 넣겠다, 그럼 주파수 얼마로 넣겠다. 그럼 알고 있으면 노트 필터 넣으면 되죠. 자, 노트 필터 넣으면 노트 필터는 여기서 이상이 반전하잖아요. 마이너스 60, 플러스 60도 할까. 제어가 안치면 어쨌든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메카니컬 시스템에 그게 공진이 있다면 공진 안 생기도록 공진 포인트가 가다가 이렇게 고대 플러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 이거 안 생기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어쩔 수 없다? 그럼 우린 제어를 이까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까지 제어하면 리스폰스가 굉장히 느리다? 그럼 저런 걸로 이제 아규멘트 해가지고 키드 코딩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들 생각하면 그러니까 정 안 된다. 이거 아무것도 쓸 수 없다. 그럼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 걸어가지고 빼야 되는데, 스테이트 피드백을 걸려면 이제 중요한 게 이 인포메이션이 딜레이가 굉장히 적어야 돼. 딜레이가 생기면 이거 캔슬레이션 안 되거든.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생기면 기계 하는 사람 불러갖고 야, 그거 없애라. 네가 없애.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야, 돈. 그러니까 기계 하는 사람이 쉽게 없앨 수 있으면,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 중요한 댐핑 중에 하나는 우리가 축을 이렇게 연결하면 축의 프로이셔널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이게 공진이 생겨요. 그럼 기계 하는 사람한테 이 공진 주파수가 쉽게 말하면 이러면 지금 뭐가 이게 100Hz쯤 있다. 근데 우리 아무리 저기 설계해도 150Hz까지는 댐핑 잡아야겠다. 속도 저기. 그래야지 시스템 만족한다. 그럼 축 이거 좀 굵게 해라. 조금만 굵게 해라. 무게나 이게 문제가 없으면 굵게 해라. 굵게 하면 어떻게 돼? 굵게 하면 이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난 관계없다. 기계에서 금방 할 수 있는데. 근데 기계가, 우리는 못해, 이거. 다 설계했는데. 이거 뚝 두꺼워지면 못 들어가, 안에. 무게가 무거워서 비행기에 못 실어. 이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근데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이거 조금 크게 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싸우면 되는 거지, 이제. 기계쟁이하고 공기쟁이하고. 야, 네가 잡아라, 이거. 대열은 네 담당인데. 우리 보고 하라, 그러냐. 우린 옵티마이즈 했다. 그럼 옵티마이즈 한 게 아니야, 사실. 회사 입장에서. 전기가 이걸 잡으려면 진짜 어렵다고. 옛날에 재미난 일화가 엘리베이터 할 때 내가 했는데 엘리베이터 할 때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 타잖아. 사람이 케이지 안에 사람 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실제로는 여기에 시브가 있고 모터 시브 줄이 이렇게 당겨서 있고 그다음 이게 이제 모터를 돌리는 거야. 사람 타고 여기 이렇게 돼가 여기서 스프링이 있어요. 왜냐면 줄이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줄을 당겨요. 이게 컴펜세이션, 이게 로프가, 여기만 내달리는 게 쭉에서 로프가 되하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로프가 이게 없으면 이게 흔들거리고, 이 카운트 웨이트가 있어. 카운트 웨이트하고 이게 줄 높이가, 줄 길이가 달라지니까 무게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로프가 이 밑에 이렇게 달려있어, 항상. 근데 이게 계속 떠는 거야. 계속 떨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제어를 해야 돼. 많은 경우 이거 제어를 해야죠.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떠는 거를 거꾸로 얘가 떠는 걸 방지하게, 얘가 떠는 거지. 얘가 덜덜 떨면서 제어해서 이게 안 떨리게 제어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아주 하일리 난리니어거든. 이게 왜냐하면 이 길이, 이거하고 스티프니스가 다 틀려요. 그럼 여기 관성, 최소한 이 관성을 무시해도 3개의 3매스 시스템이 되고, 3매스 시스템에
이 길이가 전부 다 용수철의 K가 전부 다 이 길이에 비례해서 이거 어댑티브 컨트롤 넣어야 돼. 어댑티브 컨트롤 넣고 3D 시스템으로 다 풀어가지고 해도 안 돼. 왜냐면 이게 온도에 따라서 바뀌고 뭐 바뀌거든.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잘 안 되는데 기계 하는 친구 보고 야 가가 좀 해라. 간단해. 여기 있는데 스프링 밑에 이렇게 노트로 돌리는데 노트로 몇 바퀴 돌려가고 이거 스프링 팽팽하게 해갖고 강속 올리니까 진동 딱 사라졌어. 그래서 돈 안 들잖아. 근데 맨날 며칠을 전기하는 애들 쏘아갖고 설계해가지고 뭐 다 분석하고 했는데 기계 하는 애 가가지고 쏘면 끝.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컨트롤로 모든 걸 해결한다. 컨트롤 티어리 잘하면 잘 될 것 같지. 4개의 컨트롤 티어리 하면 현장 가면 적응이 안 돼. 너무 복잡하거나 파라미터를 모르거나 또 파라미터가 변하거나 그런 게 잘 안 돼. 그래서 기계 시스템을 뭐 전기를 하더라도 기계 시스템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 옵티멀 설계를 해. 근데 대개 회사 가면 기계팀하고 전기팀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평생 싸워. 그러니까 서로 양보 안 해. 지만 옳다고 주장하고. 그 리더십이 중요하지. 그때 누가 판단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회사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싼 솔루션이 최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삼상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전환할 때, 위상을, 그러니까 사이네이브에 전원의 위상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 제어기는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제어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설명할 건데, 트랜지스터 6개가 있고, 6개가 적절히 스위칭 해가지고, 여기에 교류 결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텐셜 여기가 이제 보통은 이런 포텐셜이 없지만, 우리가 가상의 포텐셜 N을 정의할 수 있고, DC단 전압. 여기 이 단이 DC단인데, DC단 전압이 중성점을, 가상의 DC단 전압이 중성점을 잡을 수가 있고, 중성 전압을 잡아서 이게 전원이죠. 전원 안에 약간의 인덕턴스가 있고, 이 인덕턴스는 굉장히 작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인터페이스 인덕턴스를 잡아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하는가 하면, 여기서 에너지를 교류해서 이렇게 해서 직류에다 쌓을 수도 있고, 직류의 에너지를 교류로 보낼 수도 있어. 그럼 이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제어를 어떻게 하는, 특히 이제 오늘 볼 거는 전류 제어는 여러분 전류를 잘 제어한다. 이거 전에 했죠.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는 얼마든지 제어를 잘 할 수 있다. 이 전류 제어기 뭐 동기좌표기에서 풀면 된다. 근데 이제 오늘 제어하는 건 옛날엔 전류 제어기를 하면 전류 제어기 뒤에 위에가 뭐가 있었냐면 속도 제어기가 있었죠. 전류 제어기 바깥에 속도 제어기가 있는데 지금은 전류 제어기 바깥에 뭐가 있는가 하면 모터가 아니죠. 에너지 제어기. 여기에 전압을 제어하고 싶다. 이 전압. 이 뒤에 이제 부하가 막 변동할 때 전압을 제어하고 싶다. 이 전압을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 좀 똑같아요. 시스템 똑같은데, 이 에너지 플로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다음 이 시스템 난리니어 시스템이에요. 난리니어 시스템 어떻게 리니어리 시켜가지고 해석하냐. 여러분, 난리니어 시스템 통째로 쓸 수 있어요. 난리니어 시스템을 해석해가지고, 난리니어 피드백을 걸어서 리니어라이즈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는. 왜 많은 경우는 필요가 없냐. 이 전압, 여기 레퍼런스 전압은 딱 어떤 일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작은 범위 내에 변동하기를 원해요. 이 레퍼런스에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가급적 레퍼런스 주변에서 움직이는 걸 원하기 때문에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로 해서 충분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방정식으로 세우면 돼. 방정식. 자, 여기에 에너지라는, 여기에 파워라는 거 봅시다. 파워라는 것은, 여기에 파워라는 것은 이 전압이 VD죠. 여기 전압 VD고, 여기 흘러들어간 전류, CdVdt. 이건 회로 방정식이죠. CdVdt에다 전압 곱하면 이 캐패시터에 들어간 전력이죠. 그 다음 이 나가는 전력은 VD에다가 IDCL. 이 나가는 전력, 이거 로드죠. 로드. 이게 결국 이 캐패시터의 전압과 나가는 전력, 합이죠. 전체 전력.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 딱 잘라서 보면 이쪽으로 가는 전력은 이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딱 들어오는 전력은 뭐냐? 들어오는 전력은 IAS에다가 여기 전압, VAN. 다음에 VBS, 요 정성점을 정했어. VBN, VBS. VCN, IS. 이거 IAS에다가 AN, BN, CN 하면 이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다. 이 S점 기준점. 이건 사실 이 안에 소스는 몰라요. 이게 이렇게 됐는지, Y 결선됐는지, 델타 결선됐는지 모르지만, 우린 가상으로 S를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 전압, VAS, VBS, VCS는 무조건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고, AS, BS, CSS, 순시 합은 무조건 제로다. 그럼 그런 포텐셜 S를 잡을 수 있죠. 그럼 그 포텐셜에 대해서,
그 포텐셜에 대해서 풀면 VAS, IAS, VBS, IBS, ICS, ICS가 ICS로 이거 AN 대신에 이 포텐셜로 풀면 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있냐면 VAS하고 풀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VAN은 커먼 모드잖아. VAN이라는 것은 뭐에 불과한가 하면 VAN은 VAS에다가 플러스 SN, VBN이라는 것은 VBS 플러스 VSN, VCN이라는 것은 VCS 플러스 VSN. 이 전압이죠. 그럼 이거 세 개 합은 0이에요. 이거 세 개 합은 0이고 똑같은 전압이 더해지잖아. 그럼 똑같은 전압이 더해지면 VAN 대신에 VAS 플러스 VSN을 여기 다 집어넣어봐요. 여기 다 집어넣고 이거 다 집어넣고 VAN 대신에 VAS 플러스 VSN, 또 VBS 플러스 VSN, VCS 플러스 VSN 하면 나머지 VSN만 남죠. VSN을 다 묶은 다음에 그럼 IAS, IBS, ICS 썸이잖아. 그럼 IAS, IBS 썸은 전류 들어가면 증발하지 않으니까 0. 그래서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전류 제어하면 되죠? 전류 제어하면 돼. 그래서 이걸 방정식을 쓰면 방정식이 이렇게 되죠. 방정식을 쓰면 자, 이 전압에다가 LDIDT 한 거는 결국 이 전압이다. AS다. 그럼 하면 되죠. VAS 인터페이스 인덕터에다가 LDIDT 하면 VAS다. V 라지 BS 이거고 CS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DQ 도메인으로 풀면 어떻게 해서 이거 DQ 도메인으로 풀면 이렇게 나오죠. ED, EQ, ED, EQ, EDS, EQS. 요걸 갖다 EDS, EQS, 요걸 갖다 ED, EQ. 그래서 이건 전에 했죠. 그대로 풀면, DQ 도메인을 풀면 여기서 싱크로너스 레퍼런스 포인트 이게 붙은 건 좌표축이 돌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오메가의 커플링 텀이 붙는다. 이거는 D는 Q, Q는 D 텀. 그래서 이거 피드포드 해가지고 해결하면 되고, 이건 L과 백엠 텀으로 보이죠. 그러면 파워 인풋은 이렇게 돼 있죠. 파워 인풋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 DQ로 고치면 2분의 3의 EQS 대 IQS, EDS 대 IDS가 되고 이걸 다시 싱크로너스 레퍼런스 프레임 돌리면 이건 파워는 스테이셔너리 레퍼런스 프레임이나 싱크로너스 레퍼런스 프레임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어떻게 만들 건가 하면 ED와 EQ가 있는 전원전압이 이렇게 되죠. 전원전압이 VAS, VBS 축이고 이게 VCS 축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뭘 잡을 건가 하면 D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이렇게 잡으면 D가 있고 Q가 잡으면 그리고 우리가 위상각을 각도가 제로가 될 때 우리가 항상 잡고 있는 동기좌표가 될 때 동기좌표축이 될 때 ED와 EQ가 어디 있는가 하면 모든 전압이 여기 있다. 이거. 모든 전압 E, D, Q 이거 여기 잡는다. 그럼 Q축만 전압이 있게 설계하면 Q축만 전압이 있게 설계하면 Q축만 전압이 있게 항상 설계해서 따라 돌아가게 만들면 ED는 항상 빵이에요. 그럼 ED는 항상 빵이면 ED는 이거 없어지고 Q축 전압에 이건 일정한 전압이 보이니까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VM이고 그래서 이거의 매그니튜드 VM으로 보면 이건 없어지고 2분의 3 VM의 IQ가 되죠. 파워는 2분의 3 IQ. 그러니까 VM은 전원 전압에 고정돼 있죠. 그 다음에 IQ만 조정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파워는 조정할 수 있어요. 다음 파워 팩터는 뭐냐? 파워 팩터는 정의가 뭐죠? 전압의 RMS 값, 전류의 RMS 값 2개. 이건 전압 크기가 결국 RMS 크기 2개 곱하기 이거의 파워는 내적이죠. 이 벡터의 내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계산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데 자 EDQ 에다가 EQ에다가 에다가 벡터의 내적 그 다음에 I, D, E, EQ의 D 이 내적이고 이건 크기죠. 크기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죠. ED의 E의 제곱 플러스 EQ의 E의 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이건 ID의 E의 제곱 플러스 IQ의 E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내적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ED의 E에다가 ID의 E 플러스 EQ의 E에다가 IQ의 E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거 계산하는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EQ는
EQE는 VM하고 똑같게 항상 제어하고, ED는 0으로 우리가 각을 그렇게 잡을 거니까 이거 없어지고, 이것만 남죠? 그럼 이건 이거는 그냥 VM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EQ는 ED는 없다 그랬어. 이거 나오고, 그럼 EQ의 VM이라고 했죠? 그럼 도로 VM 없어지면 위에 건 IQ만 남고, 이거는 결국은 ID 제거뿐에 IQ 제거의 파워 팩터다. 그래서 파워 팩터. 그러면 이거 전류 파워 팩터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파워 팩터 1로 만들려면 ID 전류 0 주면 돼. ID 전류 0 주면 파워 팩터 1이다. 파워는 이렇게 계산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전류 제어할 수 있는데 제어기 설계만 잠깐 봅시다. 제어기 설계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자 여기서 VD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IP 제어기를 썼어요. IP 제어기 레퍼런스에다 실제 전류 원하는 전압 DC징크 전압에다가 실제 전압을 갖고 왔어. 그다음에 IP 제어기 썼어. 이거 PI 제어기 써도 돼요. PI 써도 되고 IP 제어기 써도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레퍼런스를 살짝 올렸다고 합시다. 통상 레퍼런스를 이렇게 올리는 제어는 별로 안 하지만 레퍼런스를 안 올리면 똑같아요. 레퍼런스를 그냥 고정된 값으로 계속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하가 빠지는 디스터번스, 부하가 확 걸릴 때 디스터번스에서만 부하가 언제 걸리냐면 이거죠. 이 전류가 갑자기 확 빠져나간다거나 이거 들어올 때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이 전압을 유지하겠다. 이건 디스터번스에 대한 리젝션이고 디스터번스 컨트롤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레퍼런스를 올리겠다. 그럼 여기 PI 제기를 썼으면 PI 제기를 쓰면 어떻게 되죠? 똑같죠. 아까 전하고 똑같기 때문에 PI 제기를 쓰면 여기 제로가 위에 붙어가지고 오버슛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볼트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550V에서 600V로 올라가겠다. 레퍼런스가 550V인데 600V로 올리겠다고 스텝으로 딱 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압이 디시링크 전압이 600V를 넘어서서 휘잉 해가지고 다시 세틀링 하겠죠. 그러면 이 디바이스가 620V면 다 터지게 돼 있다. 오버슛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가더라도 오버슛이 없게 따라가려면 우리가 댐핑을 1 이상으로 잡고 IP 저기 설계하면 돼요. IP 저기 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로드 전류의 디스터번스에 대해서는 영향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IP 저기 쓰면 된다. 그럼 제어기 설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는 또 이거 알 수 있죠. Pout을 VM으로. 왜냐하면 Pout 우리가 나가는 아웃풋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전류를 측정할 수도 있고 이 전류를 측정할 수도 있고 이 전류 측정하고 이 전압은 우리가 제어하려니까 당연히 알 거고 이 전류 알고 있고 이 전압 알고 있으면 나가는 전력을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가는 전력. 그럼 이게 갑자기 디스터번스가 확 바뀐다. 그러면 바뀌면 얘가 전류가 증가하거나 뭐 방향이 바뀌거나 심지어는 그렇겠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나가는 전력을 알면 나가는 전력을 미리 피드포워드로 해요. 이건 굉장히 이펙티브하죠. 피드포워드 딱 주면. 피드포워드만 잘 주면 제어기 필요 없어도 돼. 그죠? 피드포워드 T를 계산한다. 파워를 전압으로 나누면 이게 전류예요. 필요한 전류죠. 필요한 전류를 미리 피드포워드 넣고 이건 에러 베이스로 움직인다. 에러가 있어야 이건 동작한다. 그 다음 이거 시스템 그럼 KI와 KP 게인은 어떻게 줄 거냐를 이제 하는 거죠. IQ 제어는 피드포워드 텀 있고 그 다음 이와 같은 P 게인, IP 게인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적분기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지고 이게 레퍼런스다. 그럼 설계하면 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는 뭐냐?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는 자 인풋과 아웃풋 차이. 자 여기서 들어가는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는 인풋과 아웃풋 차이는 이거는 로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로스가 하나도 없다고 스위칭 로스가 없다고 가정하니까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 Pin과 마이너스 Pout의 차이는 결국 이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여기 캐패시터 캐패시터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시간에 대한 미분하고 똑같아요. 그럼 캐패시터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시간에 대한 에너지의 미분은 파워죠. 그럼 이거는 2분의 1 CV 스퀘어죠. VD의 스퀘어.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죠? 미분하면 2분의 1 CV에 이거 미분한 게 이거다. 2분의 1, 그럼 이거 미분하면 앞으로 나오고 이거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2분의 1 C에다 DV 스퀘어가 P 아웃이니까 이 아웃은 이와 같은 두 개의 차이가 요 제어기에 의해서 주어지죠. 제어기에 의해서 주어지는 출력, 제어기에 의해서 주어지는 출력이 IQ죠. IQ에다 2분의 3 VM에다 IQ 곱한 게 이거하고 똑같아. 그럼 요거 이제 미분해야 되니까 이제 이래서 이게 난리니어라는 거죠. 제급을 미분해가지고 슬렌트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델타 V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리니어라이즈 시켜야 되는데, 리니어라이즈 시키지 않으면 난리니어 피드백을 해야 되고, 그럼 리니어라이즈 시켰다. 리니어라이즈 시켜갖고, VD는 이 제로에다가 플러스 델타 V다. 델타 V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실제로 VD에다가 마이너스 VD0가 델타 V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VD의 제곱, VD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퀄 VD0의 제곱 플러스 2VD0에다가 델타 V에다가 플러스 델타 V의 제곱. 근데 미소 범위의 제곱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리니어를 시킬 수 있죠? 그럼 리니어를 시킨다. 그럼 이걸 갖다가 미분하면 되죠. 이거 미분하면 이건 상수니까 없어지고 이거 앞으로 나가고 이 델타 V가 뭐 델타 V가 VD 마이너스 VD0라고 했죠. 미분하면 이거밖에 안 남아요. 앞에 2하고 2분이 없어지니까. D 디비저 DVD DT는 2분의 3이고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오면 이제 이거 쓸 수 있죠. 라플라스 하면 이거는 SVD가 되고 이건 S분의 1 해가지고 넣으면 상수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갖다가 바로 우리가 표준꼴로 고치면 이 데타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 데타는 우리가 1보다 큰 걸 원하겠죠. IP 지역에서 우리가 오버슛 없는 걸 원하니까. 그럼 오메가 N만 적절히 선정하면 밴드위스는 이렇게 되어진다. 데타만. 데타가 만약에 데타가 0.707 루트 2분의 1 되면 이거 그냥 오메가 N하고 N이 똑같아요. 데타가 루트 2분의 1 아니면 우리 루트 2분의 1 안 쓸 거죠. 1보다 큰 거 쓸 거죠. 그 다음에 조금 틀리죠. 그러면 KP와 KI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VD 레퍼런스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VD 제로죠. VD 제로가 다 있죠. VD 제로라는 게 뭐예요?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동한다.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뭐가 돼야 되겠어? 우리 레퍼런스가 돼야겠죠. 레퍼런스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 원합니다. 이게 VD0 값을 그냥 레퍼런스 넣는데, 레퍼런스 넣고, 다음 KP 게인, KI 게인을 넣을 수 있어요. 전압 제어기를 튜닝할 수 있다. 전압 제어기로. 주먹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튜닝합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기서 이게 센싱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실제 센싱 하는데 시간이 여기 밴드위스보다 굉장히 빠르면 무시할 수 있지만 이게 느리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게 여기 오차가 될 수 있고 이거 제어기 해가지고 출력 나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럼 또 문제가 되겠죠. 이건 당연히 이 루프가 들어가서 전류 제어기를 돌려야 되니까 전류 제어기의 밴드위스보다는 이게 훨씬 낮아야 되겠죠. 5분질의 10분의 1. 그럼 그 정도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전압을 측정한 게 믿을만하게 전압 측정하는 딜레이가 없다. 이 주파수 대역에서 무시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성립되는데 이게 전압을 갖고 오는데 전압을 측정해서 갖고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럼 이제 그걸 고려해야 돼. 많은 경우에서 충분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류 제어기가 우리가 수백 헤르츠 쓴다. 수백 헤르츠에서 뭐 1kHz 쓸 수 있고, 근데 수백 헤르츠 쓰면 이건 수십 헤르츠 정도 가면 되겠죠. 대충 설계를 금방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을 알면 주먹국으로 할 필요가 없어. 뭐 모르면 맨날 트라이앤에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이제. 그럼 트라이앤에러 할 거면 뉴럴 네트워크 쓰는 게 낫다. 그래서는 이런 모타 제어하고 이런데 뉴럴 네트워크 진짜 싫어해. 왜냐면 다 디터미니스트하게 모델링 할 수 있어. 거의 많은 경우. 그래서 이걸 제어기를 잘 튜닝하면 된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나 뭐 여러분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제어해갖고 좋다고 하는 거는 보면 실제로 PI 제어기나 아주 간단한 PI 제어기나 피드포워드나 이런 게 제대로 모를 때 완전히 뭐 안 해놓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뉴럴이 더 좋다 그러는데 시스템은 정말 잘 알면 피드포워드 넣고 PI 제어기를 닿으면 정말 좋은 리스폰스가 될 수 있어요. 인더스트리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거 쓴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 5장, 4장 제어기는 끝내도록 합시다. 다음 주부터는 5장 하겠어요. 벡터 컨트롤 하면 이번 학기 강의하는 거 다 끝낼 거야. 항상 이때까지 해왔던 거는 모타 제어를 하려면 이제 토르크를 순시 제어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5장이 이제 마지막 꽃이야. 자,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있는 사람.